브랜딩의 힘, 상표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프라다 치킨, 누가 봐도 이게 프라다 이 재질도 되게 비슷하게 만들었고, 사피아노인가? 그 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재질도 비슷하게 만들고, 이 마크도 이게 지금은 바뀌었는데, 초창기 마크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 프라다를 모방하고, 이름도 비슷했는데, 설립하고, 프리미엄 치킨을 모방해서 프라다 패러디 한 거였는데, 상표권 등록이 됐어요. 프라닭도 됐다. 뭐 얘네가 주장한 건 이 프라닭은 프라랑 뭐 닭의 합성어인데, 이런 걸로 이제 주장해가지고 등록이 됐는데, 뒤에 이제 이 비교를 좀 해보면 루이비통 닭도 아시나요 혹시? 이런 게 있었어요. 이 포장을 루이비통 닭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제가 이걸 그 스마트 렌즈로 돌려봤더니 이 루이비통 닭 포장지를 다 이 루이비통 가방밖에 안 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마크까지 그대로 다 따라하고 여기 닭만 붙인 거죠. 여기 D만 추가하고. 얘는 프라닭을 보고 얘도 따라한 거야. 프라닭이 되니까 나도 되겠지 하고 15년에 설립해서 똑같이 했는데 얘는 등록이 거절되고 얘는 침해 소송도 당하고 손해배상 1,500만 원인가 물고 결국 얘 망했거든요. 얘하고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얘는 사실 원래 안 됐어야 맞다. 프라닭은 상표권이 이 저명한 프라다라는 걸 따라한 모방 상표거든요. 물론 이 프라다는 치킨업에 대해서는 등록이 안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상표권에 약간 허점을 이용한 건데 상표 그 등록, 그러니까 출원하고 권리는 좀 다른데 상표권을 받을 때 내가 지정한 상품이 아니더라도 그냥 너무 유명한 뭐 삼성이라든지, 삼성은 어떤 특정 분야에서 유명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유명한 거는 뭐 반도체 뭐 이런 거긴 한데 누가 들어도 삼성은 모든 분야에서 저명하잖아요. 내가 그 해당 업계 사람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브랜드죠. 이제 그런 거는 원래 내가 어떤 상품으로 출원을 해도 원래 등록이 안 돼야 되는데 심사관이 잘 몰라서 됐고, 그럼 원래 무효가 돼야 되는데 얘는 살아남고 얘는 안 된 이유는 프라다와 루이비통의 브랜딩 전략에 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루이비통은 이런 모방 상표를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해요. 그래서 누가 이걸 따라하면은 이 루이비통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힌다고 생각을 해요. 저급한 통닭에 감히 이제 루이비통을 붙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프라다는 브랜딩 전략이 좀 달라요. 누가 가방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는 되게 엄격하게 잡는데 그 외에 이런 패러디 상표에 대해서는 얘네가 패러디를 할수록 우리 브랜드 가치가 유명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프라다는.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그냥 둔 거죠. 침해 소송도 안 하고, 네, 뭐 손해배상도 청구 안 하고, 얘도 무효로 안 시키고 그냥 두는 거예요. 프라다와 루이비통 차이로 인해서 얘는 살아남았다. 그래서 현재는 잘 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보호 대상만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이고 디자인권은 형상이다. 네, 그것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정의는 뭐냐면, 디자인권은 뭐냐면 디자인을 보호한다. 그래서 물품, 얘도 상표처럼 물품이 무조건 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디자인을 내는데 그런 디자인을 갖는 이게 대상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스타벅스 이런 디자인을 내가 도안을 만들었어요. 이 도안만 가지고는 디자인권을 받기가 힘들고 도안을 가진 봉투 이런 식으로 출원과 등록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모습이 대상이고 특허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사실 특허가 제일 세거든요. 제일 시장도 크고 하기 때문에 특허로 먼저 고려를 하고 특허로 안 될 때 보충적으로 보통 디자인을 출원합니다. 아까 뭐 제가 루돌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루돌카도 특허 출원을 했지만 이제 보충적으로 디자인 출원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특허가 등록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될 때 이제 그 형상만으로도 이제 디자인 출원을 해서 그 형상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어떤 게 있냐, 누가 이거를 똑같은 형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특허로는 못 잡아도 디자인권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대신에 형상을 보호하기 때문에 형상이 달라지면 잡을 수가 없어요. 아까는 뭐 루돌카는 루돌프 뿔이었는데 그거 대신에 뭐 곰돌이 뿔을 뭐 곰돌이 귀 모양으로 넣었다? 이런 건 당연히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못 잡겠죠. 그래서 디자인권은 판단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특허는 막 기술 내용을 비교해야 되는데 디자인은 그 형상만 딱 보면 답이 나오니까 심사가 빨라요. 그래서 도용 가능성이 큰 제품에 대해서도 하지만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뭐 패션이라든지 인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유행이 빨리빨리 바뀌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빨리 심사받아서 빨리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 성립 요건은 마찬가지로 물품이 있어야 된다. 독립적인 거래 대상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컵이 있는데 컵 손잡이만 팔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는 물품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품을 지정할 땐 컵이라고 해줘야 되지 컵에 손잡이 이렇게 물품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체성, 뭐 액체가 되게 예쁘더라도 액체는 구체적이지 않고 유체성도 없어요. 어떤 모양이 딱 형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은 뭐 전기, 열, 뭐 홀로그램 이런 거는 물품성이 없어서 디자인 등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동산성, 물품이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건축물 같은 거는 움직일 수 있는 건축물이면 등록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 같은 거 아니면 뭐 못 움직이는 건축물은 아무리 예뻐도 디자인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러면 뭐 저작권이나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네, 형태란, 네, 형태성이 있어야 되고 디자인이란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이다. 형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형상, 마이크가 이렇게 생겼다는 이 형상에 관한 거고, 모양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오돌토돌한 질감이 있다든지 어떤 재질이 달라서 아니면 여기에 뭐 어떤 곰돌이를 그려 넣었다든지 이런 게 이제 모양에 해당하고, 색채는 뭐 잘 아시다시피 색깔에 관한 거고, 이런 걸로 표현된 걸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육안으로 식별이 또 가능해야 디자인권을 받을 수 있다. 소리, 냄새 이런 거는 상표는 아까 됐죠. 근데 얘는 우리가 형상에 대한 권리니까 형상이 없는 거는 안 되고, 현미경으로 봤을 때 예쁜 거, 어떤 입자가 되게 내가 독특하게 해도 일반인이 이게 산업재산권이라고 했잖아요. 산업에서 이용할 때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딱 봤을 때 보여야 되는데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미적 감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수 없으면은 이게 시각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피아노 내부의 그 내부 건반을 어떻게 예쁘게 만들었어도 일반 수요자는 일반적으로는 열어보지 않잖아요. 피아노 겉의 모습만 보니까 이 내부에 아무리 예쁘게 해도 이건 디자인권 받기가 힘들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자인의 주요 보호하고자 하는 이 신미성, 그러니까 미감이라고 하죠. 이게 뭐 네, 기능미, 뭐 순수미 포함해서 이런 거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산권이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그 프로포즈 선물로 굉장히 유행했던, 모든 남자가 굉장히 싫어했던, 굉장히 비쌉니다. 반클리프의 아람브라라고 하는 목걸이, 뭐 귀걸이 이런 네이클로버인데, 당연히 이제 찾아봤더니 디자인권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걸이, 귀걸이 같이 이제 도용하기가 쉽고 따라 만들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리고 사이클이 빠르죠. 얘도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행이 빠르게 지나가니까. 그래서 이런 제품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출원하고 밑에 이렇게 물품을 지정해 줍니다. 얘는 펜던트, 목걸이, 펜던트 이런 식으로 손목 시계 이런 식으로 물품을 꼭 지정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얘가 만약 귀걸이에도 쓰이고 목걸이도 쓰인다 그러면은 목걸이도 나가야 되고 귀걸이도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원래 금속류는 디자인권으로 인정받기가 힘들잖아요. 왜요? 어떤 의미? 네. 사실 이 지식재산법이라는 네. 그 과목이 저희 전문 과목이 있거든요. 제가 그 수업 중에 듣기로는 금속류는 디자인권으로 인정받기가 힘들다고 들어서, 그때 교수님이 네. 말씀하시기에 금속류는 디자인권으로 인정받기가 힘들어서 금속으로 된 제품은 이미테이션이 많은 거다 이 말씀하셨죠. 만약에 이런 건 있어요. 금속 재질을 어떤 내가 특징으로 삼아서 금속 재질이 뭔가 원래 나는 뭐 이 금속은 노란색인데 나는 좀 더 핑크빛을 내도록 했어. 막 이런 디자인, 그럼 예쁘잖아요. 이런 걸로 만약에 디자인권을 내면 당연히 그런 말씀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는 금속류이기 때문에 등록, 뭐 디자인권 받기가 힘들다는, 여기 왜 받았잖아요. 얘 여기 받았잖아요. 아니면 뭐 이런 거죠. 금속류가 디자인 변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펜던트에 대해서 사실 받은 거고, 일반 반지라고 생각해보면 가락지죠. 얘를 바꿔봤자 얼마나 바꿀 수가 있겠어요. 이 형상을. 펜던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뭐 다이아 하나인데 뭐 두 개 놨다 이런 식으로밖에, 그러니까 변형 정도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그러면은 그런 말씀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변형의 정도가 작다.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를 제가 이미테이션을 사서 얘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매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사례입니다. 제 사례입니다. 이게 당근에서 이 가짜를 하나 갖고 있어가지고 안 쓰니까 이걸 판 적이 있어요. 당근으로 올리고 하루 만에 바로, 근데 찾아봤는데 당근에 아무도 올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올렸냐면 반클리프 스타일 목걸이 이렇게 올린 적이 있어서 바로 팔리고 하루 있다가 이런 고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프 이미테이션은 거래할 수 없어요. 사실 제가 잘못했죠.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군가 이제 선물을 줬는데 이제 안 쓰니까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빨리 팔려요. 왜냐면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그래서 타인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변리사니까 이게 디자인권이 아니라 이게 상표권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디자인권이면 디자인권이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아까 상표도 꼭 마크만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뭐 빙그레의 그런 그 뚱바 모양 아니면 뭐 코카콜라의 코카콜라 병 모양 이런 게 다 상표 출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 보니까 상표로도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상표를 보면 그 반클리프를 떠오르게 되니까 얘가 상표적 기능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